이번 사연은 저희가 영상으로 온 사연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절차가 있죠, 우리가. 그쵸. 영상으로 온 사연은 우리 게스트분인 지원 씨가 틀어주세요 하면은 틀어주실 거예요. 자, 틀어주세요 할 때는 이쁘고 깜찍하게. 네, 원래 그런 거예요. 항상. 알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해볼까요? 저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돌려서 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쉽지 않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번 돌고 야, 기대된다. 세팅을 하시네. 기대된다. 기대된다. 해볼게요. 네. 시작. 틀어주세요. 새롭다. 새롭다. 이뻤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넘어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엄중한 법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에 대한 국가적인 복지 필요할까요? 저는 제가 맞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은 동물에 대한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만 찾아주시면 안 돼요? 동물에 대한 간디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칸트인가요? 네, 뭐 이런 시험 때 나온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본 것 같은 아, 기억이. 그래요? 고등학생 때. 네, 아마 간디가 한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은 동물에 대한 복지를 보면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인데, 왜냐면 동물은 말을 못 하니까.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디가 얘기한 말인데, 간디가 한 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이제 말을 못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류의 있는데,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원 같은 데나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 그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똑같은 말인데? 왜 있잖아요.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저 사람이 인성이 대충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동물복지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물복지법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법률관에서 조금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 근래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막 물리거나 다치거나 반려동물끼리 싸우거나 그런 기사를 되게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법이 제정된 게 없어서 주인에게 물기도 좀 애매해지고,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데 뭐 아이가 먼저 강아지를 건드려서 강아지가 물었는데 그 주인이 주의를 먼저 줬었고 땡겼는데도 벌금을 물게 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법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런 법도 동물복지법처럼 조금 체계화돼야지 동물복지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동물을 못 키우는데, 동물 보면 되게 귀엽고 깜찍하잖아요. 조그만해가지고 이만해가지고 막 애교 부리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기 막 이렇게 부르는데, 막상 키우고 나면은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산책만 갔는데 다른 동물이랑 으르렁거리다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사고 치고, 아니면 배변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나가는 애기한테 막 짖어가지고 애기 울린다던가 이런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안 좋아지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반려동물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좀 더 그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뭐라 해야 되지? 시선? 좀 빨리 좀 개척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어느 독일인가요? 독일, 핀란드인가? 독일인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가족 구성 모두가 몇 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되며 그 반려동물을 몇 번 마주쳐야 되며 뭐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동물이. 그러니까 그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키워야 하며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복지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다솔 씨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제 강아지 키우셨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데려오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버지 친구분께서 강아지를 키우시다가 새끼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중 한 마리를, 5마리 중 한 마리를 데려오게 돼서 같이 한 16년을 살았죠. 네. 근데 저도 키우고 이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또 기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이 정말 복지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던가 정확한 교육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가에 내가 이렇게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막대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대하진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가고 나면 못 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니까 조금 훈련도 한번 시켜주고 산책도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잘 데려갈 수 있고 뭐 그런 걸 좀 알아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아직까지 좀 어른분들에서는 동물에 대한 쟤네들 뭐하러 사람보다 개가 막 더 잘 입고 잘 먹고 이런 걸로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관한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지법도 그렇지만 그런 교육 좀 어른분들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방송이 좀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교육 같은 게 좀 진행이 된다던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막 강아지 옆에 귀여운데 막 걸어 다니는데 막 바로 차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은 막 차에다가 저 그런 거 봤거든요. 기사에서 차에다가 개를 딱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다가 개 죽은 약간 그런 사연을 제가 좀 많이 기사에서 봐가지고 그런 시선을 없애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법도 그렇겠지만. 어떤 방송들을 하면 좋을까요? 방송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지금은 애완동물 관련된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아지들 교육시키는 약간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 그 개통령님 있잖아요. 강영욱. 네, 강영욱님이 진행하시는 프로도 되게 많고 이번에 그 동영상 플랫폼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렇게 접근성이 쉽진 않아서 아니면 이제 어른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아침에 하는 거라던가, 예, 그런 거에 약간 사례 아니면은 사연으로 이렇게 딱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또 어르신들의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서 저희가 어르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젊은 층에서도 반려동물을 막대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고기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그 식용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몇 분 계시잖아요. 조금 소수라도. 그래서 복지법이 생기기가 조금 더 어려운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가축으로서의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식용이라면 이제 아예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동물들도 사실
반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가축 식용 가축에 대한 인식이 좀 나뉘어서 좀 책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아까 다솔 씨 얘기한 것처럼 가축으로서 먹고 있는데 식용 강아지 그 식용 개라고 하죠. 이제 식용 개가 있잖아요. 또 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반려동물의 범주는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나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과 가축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집에 있는 강아지를 훔쳐다가 드시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제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시골집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오늘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목줄까지 묶어놨는데 목줄 다 풀려서 가봤더니 그 건너편 집이었나 옆집이었나 근처 집에서 강아지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이거 신문 기사로도 나왔었어요. 좀 그런 거는 누구에게는 반려견인데 누구에게는 막 그렇게 되면 완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저는 이 반려견이 원래는 이제 애완견이라고 했죠. 근데 애완이라는 게 단어가 가진 문제점 때문에 반려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도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말 못하는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조금 그러니까 물론 과도기도 있고 잘못된 법도 정해지겠지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필요하고 제가 뭐 반려견을 키우고 있진 않지만 차후 계획은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 부모님이나 키우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를 다솔 씨 얘기한 것처럼 동생 데려온다고 생각하고 데려올 생각이라서 만약에 데려온다면 맞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꼭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집을 자주 나가잖아요. 우리 고양이 분께서는 그렇죠. 집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길고양이인 줄 알고 대하시는 분들이 좀 좋게 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는 좀 안 좋게 사료에다가 약을 타놓는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복지법이 생긴다면 그런 일도 줄어들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이라 그러면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고슴도치도 요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햄스터도 있고 제 주변에는 도마뱀을 키우는 친구도 있고 반려동물의 범주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의 복지법을 생각하려고 하면 조금 그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못 키우는 거 있잖아요. 반려동물로. 집에서. 악어? 원숭이인가? 맞아요. 원숭이, 뭐 악어. 원숭이를 키우는 거 자체가 좀 힘들긴 하겠네요. 어차피. 키울 수 있나? 그 반려동물을 못 키우는 동물들이 있어요. 저 우리나라에서. 돌고래. 아니 그거는 환경적으로 못 키우는 거지. 그래요? 법으로 이렇게 키우지 마라라고 정해놓은. 맞아, 있어요. 뱀은 키울 수 있고 뭐가 있었죠? 뭐가 있죠? 바깥에다가 피디님한테 갑자기 물어보네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없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법이 먼저 이렇게 반려동물로 할 수 있는 기준은 선을 정확히 정하고 그 다음에 복지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의 피해 사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법도 생겨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법이 조금 더 타당하려면 제 생각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걸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보통 대부분 잘 지키시는 게 이제 배변 관련해서는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강아지가 하면은 치우시고 그게 되게 좋아 보여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식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잘하고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서로 배워가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담소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 얘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죠. 저는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요. 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놀라웠어요. 근데 촬영 끝나고 나면 저랑 휘진 씨랑 뭔가 또 배워가는 느낌이야. 삶이 풍부해졌어. 막 이런 얘기. 수준이 좀 높아지는 느낌? 맞아요, 나의 이런 어떤 저는 그런 편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많이 배웠다. 높아진다. 저는 어깨는 약간 이렇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저는 벼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은 언제나 겸손은요. 겸손하죠. 겸손하고 항상 배우고 꼭 이렇게 배워야 되나 봐요. 예. 항상 배우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담소 통해서 이런저런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똑똑한 다솔 씨랑 매번 바뀌는 게스트 김지원 씨랑 이렇게 이미진이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